안녕하세요. 부자경임의 김인성입니다. 오늘 분석하는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을 제공하는 대다수 경매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특수 물건을 분류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특수 물건으로 분류한 만큼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 어려운 물건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만 잘하면 이러한 물건들은 낮은 경쟁력과 금액으로 낙찰받기가 수월하고 높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 물건은 바로 대지권 미등기가 있는 물건이고 해당 물건 소재지를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264에 소재하는 물건으로서 대지권 미등기 건물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구분 상가 등의 집합 건물이 일단의 토지, 일단의 토지라는 얘기는 보통 건물을 지면은 한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건물이 소재하는 여러 필지를 우리는 일단의 토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해 일동 건물 전체가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등기상의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권리가 등기가 안 된 상태에 있는 물건을 대지권 미등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소유권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지권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와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으나 지적정리나 지분 비율 지체 또는 내부 사정 등에 의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 매매가 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가압류나 가처분된 경우 세 번째로는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신청을 위해 대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수분양자의 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런 토지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는데 바로 2번하고 3번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지권 등기가 지체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는 대지권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와 달리 아예 건축주가 토지 소유권이 처음부터 또는 상실한 상태로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대지권이 없는 경우는 대지권 지체하고 달리 이런 물건은 입찰을 오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물건으로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물건인데 분당구네요. 집합건물에는 등기부 등본에 건물하고 토지 부분이 한 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일동 건물의 표시,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시죠. 이게 이제 312동이니까 312동에 일동 건물의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 15층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대지권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대지권으로 변경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일동 건물의 대지권 표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 다음에 대지권 표시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 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집합 건물에 의해서 표제부에 설정되어 있는 대지권 등기입니다.
오늘 분석하는 물건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확연히 다르죠?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대지권 등기가 있는데 여기 대지권 등기 목적인 표시가 없었죠. 다음 부분에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欄에는 대지권 표시가 있는데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대지권 미등기 물건으로 분류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은 2015년 7월 23일자에 등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면 설계를 내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를 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경매 신청으로 해서 대의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 보존 등기라는 것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권자, 여기 경매 신청권자가 한 그런 보존 등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대지권 등기 지체가 된 사유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로 사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3163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여기 이제 물건 번호 2번이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11일 성남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최초 매각 가격이자 감정 가격은 11억 500천 원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24%대에 진행됩니다. 2억 6,531만 2천 원에 시작되는데 이 물건의 매각 목록을 보면 빌라 한 동 전체입니다. 빌라 8세대가 있습니다. 8가구가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데 그 금액이 2억 6,531만 2천 원에 시작됩니다. 대박이죠. 이런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빌라 8채가 2억대. 자, 건물 내역은 지상 4층에 146평을 확인했고요. 1계층에 2개 호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18.23평인데 전용 면적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대지가 161.54평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32만 2,400원, 약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이 지역은 평당 한 200만 원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관리가 거의 주거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게 특정입니다. 자, 땅 모양을 보니까 네모 반듯합니다. 위성으로 보는 오늘의 물건지와 물건지 주변입니다. 자,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이 크고 작은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여기 이제 세 동이 나란히 지어졌는데 거의 같은 해에 지어진 그런 빌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지금 분석하는 물건은 바로 여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한번 직접 가볼까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또 답사를 요청해서 같이 임장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주변 이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 10년 된 건물 치고는 상당히 양호한데, 우편함도 설치되어 있고, 계단도 이제 화강석으로 잘 정되어 있고, 전기 계량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임장 활동을 해보니까,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또 가스 시설이라든지 중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중문도 지금 유리도 한 장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샤시도 잘 설치되어 있고 유리도 온전한 상태입니다. 보일러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또는 그 방문조차도 10년 된 그런 그 건물 같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양호하다. 일부 반자틀은 좀 뜯어진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방수가 안 되는 층이 한 개 층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상당히 방수가 안 돼서 많이 이제 훼손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큰 포지션도 아닙니다. 위험 리스크도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같이 탑사하는 현장입니다. 물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임장을 통해서 물건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한마디로 물건, 10년 된 물건치고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내부 수리 비용도 그렇게 큰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매각 목록과 가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테를 친 부분이 매각 목록입니다. 지상 4층 빌라 한 동입니다. 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토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534평방미터, 161.5평입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 각층 2호 해서 총 8가구로 지금 매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적정 대지권을 포함한 비중 가격,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 8호 8가구 전부가 지금 이 경매 신청이 나왔고, 8가구 전부가 적정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최초 매각 가격 11억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결론은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이다. 대지권이 미등기, 이제 등기가 지체된 사유였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정 대지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각이 시작된 겁니다. 대지권 포함한 가격에 대해서 여기 그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거 대지권입니다. 일체성을 가지고 분양 및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며,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추후 적정 대지 지분이 이전될 것이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바 적정 대지 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 자, 이런 근거로 지금 대지권을 포함해서 매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이제 101호라고 표시됐는데, 이 101호, 402호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권리에 설정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101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 아무개가 빌라의 소유주로 돼 있는데, 101호에서 402호까지 8가구가 전부 다 고용 아무개, 이게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앞으로 대의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뒤에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또 근저당 설정, 이렇게 지금 건물 등기부 등본에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근저당 설정, 1억 4,400만 원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소멸되면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전부 말소됩니다. 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을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이 가처분은 소멸됩니다. 권리가 삭제가 되는 거죠. 더더군 가처분권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 지금 빌라 한 동 건물 전체의 권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자가 없다. 낙찰받아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자,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요 토지 등기부 등본은 경매 정보지에서 제공이 안 되는데 직접 발급을 받아보니 10월 29일자에 발급받은 내용입니다. 토지 면적은 앞서서 확인한 내용 그대로고요. 자, 여기도 고용 아무개, 건물주하고 동일인이죠.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가처분이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해가지고 전 소유자가 지금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서 대지권이 등기된 지체 사유 중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유가 바로 여기서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처분, 두 번째는 대의 보존 등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있음으로써 지금 대지권이 지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이 물건에는 또 근저당이
5억 8,20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설정을 해놨는데 아직 권리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최종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찰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은 대지권 포함해서 빌라 한 동 전부를 낙찰받으면 전유 부분 8가구 전부를 촉탁 등기로 이전받고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분석을 해보면 토지 소유권과 대지권 등기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대지권을 포함해서 건물 전부를 낙찰을 받았지만 대지권을 지불했습니다. 토지 대금을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역시 소송으로 이제 해서 이전을 받아야 되죠. 이건 뭐 그냥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자, 두 번째를 확인을 해보면 토지가 전 소유자로부터 가처분 중에 있어서 소송 여부 결과,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체킹을 좀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또 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그럴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경매 매각 대금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해서 빌라를 취득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낙찰자는 소송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판단은 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가격이 싸서 낙찰 후에는 약간의 내부 수류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토지의 대지권 등기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될 물건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 이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은 충분한 권리 분석과 또 임장 활동을 통해서 좋은 판단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